유화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힘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안 나오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배울 힘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 꼭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힘은 어떤 걸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짐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는요, 실제로 뭔가 물체가 변형이 되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적인 힘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짐 옮기는 거라든지 짐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 이런 것은 힘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황에 사용한 힘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학생이 힘들어라고 말한 것은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이고, 남학생이 힘들어라고 말한 것은 가방이 무거워 들어 올리는데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쓰는 힘은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힘의 뜻을 알고 힘을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요, 물체의 모양, 운동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베개로 쳤다면요, 친구의 얼굴이 찌그러진다든지 베개 모양이 찌그러지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것 또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경우는요,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의 변화가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소중한 아이폰이 살짝 떨어져서 금만 났어요. 그러면은 모양이 살짝만 변했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한 힘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이 10층 높이에서 아이폰을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이 박살이 났습니다. 모양이 쫙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엄청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의 변화가 크다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양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고무줄을 당길 때, 살짝 당길 때는 모양이 조금 변할 거고, 많이 당길 때는 고무줄이 크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뭐 고무공을 세게 진다든지 이런 거 다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밀가루의 반죽을 잡아당기면서 모양이 변한다. 이 모양이 변한 물체는 힘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양 변화를 통해 힘의 작용을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수레를 당길 때는요, 운동 방향이 멈춰져 있다가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운동 상태가 변했고, 이럴 때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의 움직임을 멈추는 경우도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힘이 작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구공을 치면 공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즉 빠르기가 변한 물체는 어떤 것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라고 한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움직임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축구공을 발로 차는 순간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치는 순간 앞으로 오던 공의 운동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면서 공이 찌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 또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화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면 공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한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운동 방향이 변한 물체는 힘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골프공을 치는 경우, 그리고 뭐 축구를 하는 경우 또한 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때 운동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힘의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를 통해 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힘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신다면요,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돌을 민다면은 돌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힘의 크기를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힘의 표시는요,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표현합니다. 이렇게
분홍색 화살표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힘의 작용점입니다. 힘을 주는 지점을 보고 우리는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화살표의 꼬리 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크기는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간 만큼이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은 힘이 크게 작용했겠구나. 화살표의 길이가 짧으면은 힘이 적게 작용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머리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표시는요, 이렇게 직선 화살표를 이용하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보고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앞으로는요,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1뉴턴보다 10뉴턴이 큰 힘이 작용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요,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의 작용은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양이 변하는 경우,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경우, 모형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다 힘이 작용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는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술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물체는요, 어떤 것을 받으면요, 모양과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한다? 그렇죠. 힘을 받으면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1cm의 화살표가 2N의 힘을 나타낸다면 그림과 같은 화살표가 나타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2N에 1cm래요. 근데 4cm면은 곱하기 몇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1cm에서 2N이니까 4cm는 2N에다 곱하기 4를 하면은 8N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가 변하면은 어느 정도 힘의 크기가 될지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크기가 5N의 힘이 있대요. 이 힘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10N의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래요. 그러면 이쪽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10N이라고 하니까 이 길이의 약 2배 정도 되는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힘의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그린다면은 요렇게 그려주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요,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요,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중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생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